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6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오늘 오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은 내년 4월 8일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재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준대선급의 큰 정치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알렌서치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50대를 넘어서면서 부정, 긍정 차이가 이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문재인 잘한다, 국정운영 잘한다는 43%, 못한다는 52.6%니까 이 차이가 약 9%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역전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그 추세는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문재인 잘한다 47%, 못한다 44%였는데 그 추세를 보면은 내일 발표될 갤럽 조사에서도 이게 긍정이 부정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역전이 일어나면은 회복하기가 어려운 게 이 단임제 대통령의 말하자면은 약점입니다. 후반기에 가면 레임덕이 일어나고 여론조사가 계속 곤두박질 칩니다. 지난주가 알렌서치의 조사에 의하면은 지난주는 잘한다가 48%였습니다. 그리고 못한다는 47.4%로서 거의 근접해 있다가 한 주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우선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서 4.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일주 사이에 4% 떨어지는 것은 이건 폭락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4.6%포인트가 늘어가지고요. 52.6%까지 치솟았는데 폭등이 같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9.5%포인트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격차. 물론 이 알렌서치의 여론조사나 다른 여론조사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리얼미터라든지 아니면은 갤럽이라든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감이 많았는데 지난 총선을 통해서 여론조사가 총선 내에서도 대충 맞았다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여론조사는 사실에 가깝다고 받아들이면 되고 특히 그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추세를 보는 겁니다. 이게 내려가는 추세냐 아니면 올라가는 추세냐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피크에 달했던 것은 지난 4월 15일 총선 직후였습니다. 그때는 조사에 따라서는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알렌서치 조사에서도 60.6%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엔 또 한 62%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면서 43.1%까지 폭락을 했는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돌아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폭락은 이해가 갑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그리고 또 하나 백선엽 장군 별세에 대한 문재인 집권 세력의 아주 냉담한 싸늘한 시선과 국민들의 뜨거운 감정 표출 이런 게 다 겹쳐버렸습니다. 지난 한 주가 아주 참 복잡한 한 주였는데 그 방향은 다 문재인 정권의 불리한 방향의 여론 구조가
고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내년 4월 8일 재보궐선거의 의미는 더 커지고 해서 바로 이 대선 전국의 전초전이 지금 전개될 것 같습니다. 대선은 2022년 3월인데 바로 딱 1년 전인 내년 4월 8일에 말하자면은 일종의 준결승이 있습니다. 준결승, 그 다음에 결승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 우파도 그동안에 의기소침했던 우파도 이제 희망이 있다 해가지고 4월 7일이죠. 4월 7일, 내년 4월 7일, 4월 7일에 목표를 맞춰가지고 다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나 집권 여당의 행태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사이 드러난 사실이 우선 이 성추행이 왜 이 당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느냐는 거죠. 성추행뿐만 아니라 다른 이 범죄적 이 행각이 이 정권, 집권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무슨 이 성추행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폭발성이 있는 것 말고도 아주 범죄와 연관되는 사람들이 집권 세력에 많아요. 그건 반대가 돼야 되는데, 집권 세력이라는 게 법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 정과율이라든지 특히 국가보안법은 국가반역죄니까 거기에 연루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낮아야 되는데 가장 높아요. 다른 정당에 비하면 가장 높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법을 무시하는 생각을 가진 집단이다, 이것 아닐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극좌 운동권 출신입니다. 극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좌익이란 말도 되고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죠. 계급투쟁론, 칼 마르크스가 이론화한 계급투쟁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고, 피지배계급이 노동자를 중심으로 단결해가지고 지배계급, 즉 자본가를 타도한 이후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한다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지배계급이 되어가지고 독재를 하는데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왜냐?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가보다도 숫자가 많다. 숫자가 많은 사람이 독재를 하는 게 민주주의다. 다수결이니까 민주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저들의 머릿속에는, 이 극좌 운동권의 머릿속에는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게 속으로는 독재가 맞다고 할 겁니다. 독재인데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또는 진보적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 앞에 항상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으면은 아주 자다가도 깨어날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법치를 무시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의 독재를 계급독재라고 합니다. 보통 독재는 박정희를 독재자로 비교한다면은 특정한 시기에 그것은 1인 독재지 계급 독재가 아니었습니다. 1인 독재와 계급 독재의 차이는, 계급 독재는 지배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극좌 운동권 출신들 몇 명을 잡아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 세력이 여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가 다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의 기준은 뭐냐?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법을 강요하고 자기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요게 지금 전형적인 계급 독재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법무장관인 추미애 씨의 행태입니다. 추미애. 계급 독재적 행동의 모든 패턴을 집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추미애. 그리고 이해찬.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신종 양반 계급입니다. 조선조가 그랬습니다. 조선조가 최장기 계급 독재 정권입니다. 거기는 어떤 계급이 있었느냐? 유교 중에서 가장 원리적인 주자학적 통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이 선비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과거 시험을 치면은 양반 계급이 됩니다. 이 양반 계급이 530년 동안 조선조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서로 뭐 당파 싸움을 해가지고 정권이 교체되고 하는 적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양반 계급이 500년 동안 농민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어민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내리누르는 독재를 했는데, 그 독재의 계급 서열이 바로 사농공상입니다. 사자, 선비 사자, 그 밑에 농민, 그 다음에 기술자, 공, 맨 밑이 상업이었습니다. 사농공상 체제가 바로 계급 독재의 전형적인 계급 구조였는데, 이 사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요사이는 누구냐? 민노총이 사자 아닙니까? 저는 민변도 사자라고 봅니다. 새로운 신종 양반 계급이죠. 일부 검사, 판사, 기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신종 양반 계급, 신종 양반 계급인데 말로는 항상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외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생동해야 할 나라의 이 최상층부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군대도 좌지우지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부 산하에 약 60만 명의 무장한 집단이 있는데, 요사이 보면은 이 운동권 정치인들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신종 계급 독재, 이게 바로 수구 세력이죠. 그래서 조선조로 돌아가고 있다. 조선조로 돌아가고 있다. 조선조로 돌아가면은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대륙으로 회귀하는 거죠. 중국의 속국이 되고 무장한 북한의 인질이 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나마 막고 있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 노선으로 건설한 대한민국의 문명 세력이 아직은 버티고 있고,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가 있습니다. 법치의 제도, 언론, 검찰, 법원, 야당, 그리고 선거제도, 이런 게 우리가 건설한 문명의 기구입니다. 문명의 도구입니다. 이게 힘을 발휘해가지고 계급 독재를 어느 정도까지 견제할 수 있느냐가 지금 시험대에 와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은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다. 자유는 아직 살아있다. 언론 자유는 아직은 살아있다. 자유가 살아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한다. 자유를 잃은 다음에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된다.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100% 활용해가지고 이 계급 독재와 싸워야 하는데, 그 성적표가 바로 이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항상 소개해 드리는 이유도,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 정권을 결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왔지만은 이제는 권력은 여론에서 나옵니다. 여론 추이, 지난 일주의 여론 추이를 보면은 아직 한국의 여론은 상당히 자유롭게 반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 한국 갤럽 조사가 발표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백선엽 장군이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100세를 살 동안 애국, 호국, 한미동맹, 이런 쪽에 혼신의 힘을 다하셨고, 마지막 그 별세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 정의감, 반공의식을 일깨우면서 어제 대전 국립현충원에 마지막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전투에 백선엽 장군이 이기고 있다, 이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